이렇게 많은 사장님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진짜 이거 못 하고 있다. 음. 이런 게 있나요? 아,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의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마케팅에는 뭘 먼저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해야 음. 될 것들이. 음. 근데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음. 아니면 그 효과가 일시적이냐인 음. 거죠. 이게 1번 고려 순인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사진, 음. 영상 음. 이런 거는 1년 내내 한 번 찍어 놓으면 그쵸. 계속 쓸 수 있죠. 음. 맞잖아요. 어차피 플레이스 신규 고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 그 사진을 보지만 어차피 그 고객은 태어나 처음 보는 사진이고 그 사진은 최신성이 반영이 안 돼요? 계속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업체 정보에 다 들어가는데 네. 사진은 120장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진 올리면 돼요. 꼭 대표 사진 바꿀 필요는 없고. 아.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사진은 어쨌든 그 손님이 처음 보는 사진이잖아요. 그 사람은. 음. 나는 맨날 보지만 음. 나는 좀 지겨울지 몰라도 그분은 처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그 우리의 페르소나 고객이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클릭하고 싶다라는 게 생각되게 만드는 사진이 중요한 거죠. 음. 그 사진을 찍는 4,50만 원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괜찮다. 왜? 오래 가니까 그 효과는. 근데 광고는 뭐냐? 아, 그쵸. 광고는 광고 할 동안만 효과가 나오고 광고가 내가 멈추면 끝. 끝이죠.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광고를 틀면 다시 또 효과가 나오는 거. 그거는 나중에 하셔라. 그래서 이걸 오래되는 걸 먼저 하시고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를 세팅부터 최적화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게 끝났으면 그때부터 광고를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반대로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일단 내 가게 오픈했으니까 빨리 알려야 되니까 아. 반대로 하시죠 보통. 아. 네. 근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마케팅 우선순위를 지속적인 걸 먼저 해라. 네. 그리고 둘째로는 저는 이제 요즘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기술의 격차가 매출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즘 AI가 나오잖아요. 네네. AI가 나오는데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이랑 활용 못하는 사람의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게의 페르소나 고객을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것만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많은 돈을 주고 맡겨요.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걸 찾는다는 게. 근데 어쨌든 찾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뭐 공부해서 책도 보고 뭐 해서 찾아야 되지만 지금은 챗 GPT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건가요? 나 이런 거 팔고 어디 그쵸. 상권에 위치해 있고 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해도 결국에는 사장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해 이거를 왜냐면 가게는 다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GPT를 만들었어요. 그 페르소나 만들어주는 GPT. 해가지고 내 가게 이름, 고객들의 리뷰, 상세 설명 적은 거 그걸 그냥 복사해 붙여넣으면 얘가 페르소나 한 3명을 딱 들어줘요. 그중에 보고 나 이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보기가 있으면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보기가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걔가 보기를 찾아줘요. 세 개 보고 난 이 사람이 내 페르소나인 것 같아. 나가면 그때부터 그럼 이 사람의 이 B라는 사람한테 맞는 전략을 세워줘. 그러면 얘가 쫙 세워줘요. 사진은 어떤 걸 올릴까? 그럼 사진 쭉 그게 그대로 추천해줘요. 따라가도 될 정도로 따라가도 돼요. 제가 정확도가 실제로 높아요. 해보니까 네. 따라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이 그래 이래서 페르소나가 중요하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만들지? 저걸로 만들면 되겠다. 제가 해결까지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퀄리티 차이가 점점 클 수밖에 없다.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막 나는- GPT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물어보면 답해요. 맞아요. 지가 물어보면 답해. 그리고 뭐 어렵게 막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으셨을까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은 음. 비슷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럼요. 그냥 누구나 할수 넷플레이스 있어요. 정보 다 넣고 아니면 내 파는 메뉴 넣고 맞아요. 야 나 어떤 애한테 팔아야 될까? 답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예, 성질이 급해요. 맞아요. 한 번에 답이 나와야 돼. 예, 근데 GPT는 절대 한 번에 좋은 답을 주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이해하고 야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해봐. 그러면 계속 얘기해줘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 요즘은 프롬프트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잘 만든 프롬프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조금만 검색해서 알아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급하고 그리고 질문들을 잘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키워드 하는 건 익숙한데 장문의 질문은 잘 못하세요. 사람들이 아주 심플한 짧은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갑자기 내가 보통 제가 뭐 유튜브 하는 데 보면 강의인 거 보면 질문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아니 내가 무슨 하루 만에 어떻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게 살아왔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내가 질문 능력을 키워요 그거를 갑자기 나 지금 당장 이 가게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 가게 지금 오늘 매출이 올라야 되는 판국에 내가 지금 그 공부해서 내 질문 능력 언제 키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공하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저는 이제 사장님 마음을 제가 아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 건 그다음 문제. 해결했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좀 더 잘해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건 그다음 문제인 거고. 어쨌든 결국 뭐랄까 지금 대표님한테 뭐 도움을 받고 뭘 해도 결국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자기가 결국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줄 모르면 그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골 전략이 없어요. 아. 너무 안타깝게 단골이 보통 얘기해요. 단골 중요하지. 단골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죠.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음. 신규랑 단골이랑 각자의 매출이 예를 들면 신규 고객 한 명도 2만 원 매출을 만들었어요. 그럼 단골 고객이라고 10만 원 하겠어요? 이 사람도 2만 원 한 번 올 때마다 2만 원 쓸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 많으면 좋지 뭐. 손님 많으니까. 그게 다예요. 단골은 200만 원짜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왜 단골이 중요한지를 그냥 단골은 그냥 계속 오시니까 이제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단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매출이 2만 원 생겼잖아요. 둘 다 2만 원이에요. 근데 이 마진이 50% 칠게요. 그럼 만 원이 남죠. 이분 또 만 원이 남겠죠. 그 중에 신규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죠. 써야지 광고비를. 광고를 써야지. 광고 안 하고 음. 어떻게 데리고 와요 신규 고객을? 음. 네, 광고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5천 원 썼다 칠게요. 5천 원 써요. 가게 보면 첫 방문 시 처음 할인, 오시면 예. 할인, 뭐 쿠폰, 서비스 막 주죠. 서비스가 한 뭐 5천 원 할인했다 칠게요. 그 얼마 남아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오면 만 원이죠. 만 원인 거예요. 왜? 광고비가 안 들었으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단골이 좋지, 제형은 좋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매출이라도 신규의 매출이랑 단골의 매출은 똑같지만
수익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가 어떤 문제 생기냐면 갑자기 막 광고도 많이 하고 유명해져 가지고 막 손님 인스타 맛집들 보면 막 손님 바글바글 합니다. 주말 되면. 바글바글 해요. 인스타 맛집 2번 간 간 적 있어요. 딱 인스타 유명한 카페 핫플 카페 2번 가요? 딱 한 번 가요. 한 번 가죠. 한 번 가죠. 다음 가게 가야 되니까. 그건 다 신규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 바이럴을 하기 위해서 뭐 물론 운이 좋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누가 바이럴 해줬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가 뭐 돈 들어가면서 어떤 인플루언서 섭외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뭐 했겠죠. 수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다시는 안 오죠. 그럼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이 15,000원 매출 올렸는데 들어간 돈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매출 많아, 손님 많아, 주변의 사람들이 와, 야, 너 부자다, 야, 대박 나겠다. 그 내년에 딱 정산하잖아요. 수억세 낼 때 되면 없어요. 없어. 돈이 없어. 난 매출 많이 일어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외제 뽑고 막 없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왜? 재방문을 안 하니까. 근데 재방문을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익이 나한테 돈을 돌게 하죠. 그 수익을 낸 걸로 다시 또 신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거고. 그 광고를 다시 재방문하게 만들어야 그 수익이 생기고 수익으로 다시 뭐 좋은 뭐 메뉴를 더 만들, 인테리어 조금 바꾼다든지, 다른데 마케팅을 해본다든지,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든지, 직원을 하면 더 채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데 수익 없는 매출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혹시 SNS 마케팅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가요? 직원한테 맡기자니 잘 못하고 대행사 쓰자니 사기당할까봐 걱정되시죠?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SNS 마케팅 경로와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 마케팅이란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근데 단골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면은 그 있잖아요. 그 오래된 맛집. 아, 노포.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어. 가면은 일단 엄마 느낌이고 아, 그지, 그지. 왔어 하고 그 메뉴도 말 안 해도 돼.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맛있어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죠.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랄까? 그냥 그 사장님 음식이 맛있어서 생기는 거지 단골을 만든다는 느낌이 아닌데 단골을 늘리는 어떤 전략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죠.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단골을 늘리려면 재방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 네. 맞잖아요. 단골이 되려면 일단 그쵸. 한 번 더 오게 해야 단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첫 방문 때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어떤 느낌을 받아야 단골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또 페르소나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네.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방문에 내가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하면 돼요. 기대 이상의 네. 서비스. 노포가 왜 인기가 많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포는요 기대가 안 돼요. 큰 기대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봤을 때 흐름한 노포요. 무슨 기대하고 들어가세요 거기? 어마어마한 그 뭐 음식의 맛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맛을 으리으리한 뭐 강남 한복판에 막 똑같은 메뉴를 거기에 놓는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이만큼 차오르겠죠. 와, 여기는 뭔데 도대체? 근데 들어갔더니 그냥 평범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흐름한 노포에 똑같은 메뉴가 나와요. 오야 생각보다. 오, 괜찮은데 여기? 대박. 여기 약간 비밀 맛집 찾은 느낌인데? 그리고 뭔가 사장님이 친절할 필요가 없어 그런 데는. 그냥, 야 이렇게 하면은 야 여기 컨셉이다 느낌 있다. 그러니까 그게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고급 그쵸, 레스토랑, 그쵸. 호텔 레스토랑 갔어요. 아, 강남에 있는. 네. 갔는데, 어이, 뭐, 아니 뭐 메뉴 적어줘요? 가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화나겠죠. 뭐야 여기? 근데 노포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기대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갔을 때 정말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전에 그 술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술집에 메뉴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한 100개가 돼요 안주가. 술도 한 1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보다가 일단 골랐어요. 안주도 좀 비싸요. 3만 몇천 원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이리 비싸? 했거든요. 나오면서 다시 봐야겠다. 이게. 계속 더 줘요 뭘? 계속 줘요. 제가 안주를 먹잖아요. 먹다가 요만한 조그만 접시에 참크래커랑 치즈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줘요. 네.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야 서비스 맛있겠다 먹잖아요. 갑자기 토마토를 잘라가지고 네. 설탕 뿌려서 네. 슥 줘요 이렇게. 네. 이거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말을 6번 했어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3만 원 몇천 원이 안 비싸요. 싸요. 싸네. 제가 이 가게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다녀요. 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 저는 아무 관계 없는 가게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나 갔는데 야 여기 기가 막히더라. 제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 가게를. 그죠? 그것처럼 그런 가게들이 왜 재앙물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그런 가게들이 저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장사는 건전한 다단계다. 그 손님을 데리고 오니까. 우리 다단계가 그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 근데 장사는 다단계. 저는 이게 장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단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단골 장사. 그 장사의 본질은 단골인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다단계라는 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이 가게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잖아요. 다음에 내가 일로 와요. 내가 거기 데려가 줄게. 얘기하면 또 가요. 데리고 내가 가요. 무슨 내 가게인 것처럼 막 어깨에 막 이렇게 해서 사장님 왔어요. 막 내가 마치 뭐 나만 아는 비밀 가게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나의 보석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가게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꼭 이 단골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멤버십 있죠. 네. 네, 멤버십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많이 하죠. 쿠폰 같은 거 주기도 했고 요즘은 그냥 모바일로 이렇게 스탬프 찍어주고. 스탬프 찍고 그게 사실 좀 흔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거 똑같은 매장이면 취향이면 스탬프 찍히는데 맞아요, 가서 맞아요. 한 번 더 찍지. 이게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가는 네. 메가 커피는 네. 전체 매장 통합 스탬프였는데 컴포즈는 특정 지점만 맞아요. 이랬거든요. 맞아요. 저 그것 때문에 메가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컴포즈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네. 뭐 별반 차이가 없지만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가잖아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사장님은 너무 뻔한 흔한 얘기하거든요. 흔한 이유는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플레이스니까 플레이스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네. 플레이스에는요. 마케팅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네.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어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매장에 방문해서 네이버 예약을 썼거나 맞아요. 리뷰를 작성했거나 또는 알림 받기를 했거나 맞아요. 이분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처음 보내면 보통 돈이 들잖아요. 처음 보낼 때 돈이 안 든다고요? 돈이 거의 무료예요.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뭐 2번, 3번 내용 보내려면 돈을 좀 내야 돼요. 근데 그건 건당 10원이에요. 보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명의 고객이 있다. 알림 받기랑 뭐 합치니까 1,000명 되더라. 네. 1,000명한테 한 번 보내면 10,000원입니다. 네. 그 1,000명 중에 5%만 와도. 그죠? 근데 안 써요. 아무도. 그걸 네이버가 왜 만들어줬느냐? 쇼핑에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을 더 재구매를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아니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1+1 행사예요. 뭐 이번 주부터 3일 동안만 행사예요. 보내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규 고객 데리고 와서 회원가입 시키고 뭐 쿠폰 주고 뭐 쇼핑몰에서 뭐 참여하잖아요. 하면 돈이 많이 들죠. 내가 마진이 적죠. 그렇죠. 하지만 이분이 내가 메시지 한번 10원 하나 보내가지고 이분을 사게 만들면 마진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높아지죠. 근데 실제로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이버가 우리 이거 자영업자들한테 쓰게 해주겠다. 아.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쇼핑 목적으로. 쇼핑만 했었는 건데 아. 만들어줬어요. 이게 카카오 채널하고 비슷한 거죠. 카카오. 네네네네. 아무도 안 써요. 하긴 공짜인데. 하긴 저도 그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메시지를 자주 그죠, 그죠? 받는데 네. 식당 갔다가 받은 적은 없어요. 없죠. 네. 미용실 있어요? 뭐 미용실, 내일은 안 네, 하시겠지만 미용실 안 왔어요. 미용실- 네, 안 왔어요. 자영업자 중에 저는 한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어.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실제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추석 때 네. 제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마케팅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메시지 보내는 방법부터 주기, 전략 이런 걸 다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했는데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그 주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오면 추석 세고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셨는데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와셔가지고 강사님 저 이번에 추석 때 영업한다고 메시지 보냈는데 역대 최고의 매출 나왔습니다. 아 그냥 뭐 특별하게 엄청 없어요, 할인 없어요. 행사한 게 아니, 아니고. 할인 뭐 했는데 예.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저한테 와가지고 역대 최고 매출 나왔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 정상 영업합니다. 오시는 그런 분들 그쵸, 뭐 그쵸. 하나 서비스 그쵸.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 하는데 이분은 속눈썹 매장이신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 이제 이건 이렇게 보내시고 저건 저렇게 한번 보내보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보고 이거 그냥 보내도 되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냥 보내세요 이랬어요. 보냈는데 그분이 1시간에 있다 카톡을 했어요. 8명 예약했다고. 오, 그 얼마야? 근데 그분 둘 다 돈 든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왜 처음 보내면 공짜거든요 거의. 음. 공짜를 줘요. 처음에 주고 두 번 세 번째 보낼 때는 10원씩 받아요. 그거 내야지. 이게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네. 근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죠. 믿자야 본전인데. 플레이스 마케팅 메시지. 네,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보냈다가 싫어하면 어떻게? 싫어할 사람은 어차피 안 와. 정답입니다. 어차피 안 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냥 맨날 이벤트만 보내면 싫어하겠죠. 근데 그것도 전략이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우리 매장 소식. 매장이면 신메뉴 나왔어? 신메뉴가 나왔어요. 이번에 인테리어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트리도 하고 뭐 했어요. 보내요. 아니면 우리가 지방 같은 데 축제 많이 하잖아요. 행사 엄청 많잖아요 지방에. 이번에 저희 여기서 축제가 열린답니다. 그냥 소식 진짜. 네, 보내야 돼요. 그럼 광고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축제가 열리네? 뭐가 중요해요? 이 가게를 기억했어. 떠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 햄버거를 평소에 안 먹어요. 근데 버거킹에서 카톡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햄버거나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난 햄버거 먹을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 보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들이 뭐 광고 엄청 판매는 아니더라도 계속 하잖아요 광고를. 맞아요. 떠올리게 하려고. 유튜브 계속 찍으시잖아요. 나 잊지 말라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마케팅 메시지도 무조건 와서 내가 무조건 오게 이게 아니라 고객님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저희도 이렇게 별일 없이 잘 있습니다. 라는 게 안부 인사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그 해방촌에 독립서점이 있어요.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올라가기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좀 높이 있어가지고 많이 걸어가야 돼요. 이 막 비탈을. 근데 이 사장님이 제 지금 온라인 강의 촬영 편집하시는 분인데 독립서점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제 걸 보시면서 이거 나도 해도 되겠는데 편집하면서 하면서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뭘 올리냐면 내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높은 지대에 있는 건 단점이잖아요. 근데 그 뷰에서 보이는 서울의 전경과 거기에 그 가게에 있는 것도 아니야. 좀 걸어가야 돼 조금. 걸어가면 벚꽃나무가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거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벚꽃. 요거 보려면 이번 주 안에 오셔야 돼요라고. 와. 그러면 그 단점이 어떻게 돼요? 장점이 되는 거죠. 걸어 올라가면서 와 여기서 서울 보면 이쁘겠다. 내가 만약에 해방촌에 독립서점을 가보겠다. 예를 들면 그런 뭐 하겠다라는 분이 검색을 했어. 어디로 갈 거냐고.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벚꽃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야 양재천은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가 여기 누가 공유해서 나한테 보낼 수도 있는 괜찮은데? 거고. 여기 갈까? 맞잖아요. 거기 가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를 시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뭐 그냥 그렇게 영상에서 벚꽃이 잘 폈네요. 저희 가게 앞에 이런 영상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여기다 사진 찍으시고 저희 가게 들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정보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쵸. 고맙지. 사실 뭐 싫을 게 장사하려고 뭐 한 게 있어. 아니고.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신메뉴가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1+1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보내면 그래 뭐 한번 가볼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장창 그냥 보내니까 사장님도 불편하신 거지. 그게 그쵸. 자기도 네.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고객님들한테 안부 인사 잘 지내시죠? 고맙잖아요. 저희 가게 찾아오는 것만 해도 그런 마음 담아서 그냥 우리 가게 소식도 보내고 뭐 근처에 있는 뭐 이런 정보도 보내고 만약에 뭐 내가 부대찌개 집을 해. 부대찌개 사장이야. 부대찌개 사장이 먹는 해장라면 레시피. 그런 거 내가 평소에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어. 컨텐츠를 발행해라. 콘텐츠 만들어도 되죠. 그거 뭐 유튜브 이런 거 찍기 어려우면 그냥 블로그에 이렇게 블로그 누구나 사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고마우면 고마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집에서 5분 만에 거북목 치료하는 뭐 이런 거 있겠죠. 만약에 뭐 체형 교정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남자 다운펌 오래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미용사라면 그런 걸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보내서 좋은 정보 자기가 만들어서 보내고 그런 정보는 유튜브나 네이버나 널려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조금 각색해서 올리면 돼요. 고객 입장에서 좋은 정보 보내주는데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지금 어쨌든 잘 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마케팅 우선순위가 잘 안 맞아요. 세워져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지속적인 걸 먼저 해야 된다. 맞아요. 광고는 나중에 하시고 두 번째는 기술 격차가 매출 격차를 만드니까 네. AI 사용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단골 전략을 못한다. 재방문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는 방법은 기대 이상으로 퍼줘서 다단계하게 만들고 맞아. 두 번째 좀 적립 같은 방식을 뭐가 됐건 멤버십을 좀 만들고 맞아요. 세 번째 플레이스에서 보낼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를 통해 매번 막 할인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아니더라도 뭐 그냥 사소한 소식이라던가 음. 아니면 뭐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그럼요. 조심하세요부터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돼요. 그런 거에서 고객의 머리에 기억에 남아야 된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이 네. 어쨌든 뭐 못하는 분들만 또 보고 계시진 않고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보다 보면은 사장님이 이게 뭐 장사가 됐건 사업이 됐건 좀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해 볼 만한 이런 셀프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첫째는 단골이 증가하고 있는가, 단골이 재방문율이 증가하고 있는가가 증가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방문이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신규가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매출은 늘지만 그쵸. 수익은 늘지 않아요. 근데 그분 다시 와야 그게 오로지 내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방문율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네. 결국 목표를 다들 매출로만 잡아요. 월 1억. 근데 수익을 잡아야 돼요. 저 영업이익이 많이 남아야. 저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요. 가게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매출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출만 보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 외제차를 사요. 나 10억 벌었다. 그분들이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손에 돈은 없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비용이 매출이 들어와 나갔으니까. 있으니까 네. 어쨌든 돈을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거든 지금. 또 세금도 생각 못 하고. 막 이제 할부로 이렇게 36개월 회사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막상 정산해 보면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장사나 그러니까 요식업이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뭐든 첫 고객은 신규는 확보하는데 비용이 들어. 무조건 그게 들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이어도 그렇죠. B2B면 뭐 영업을 뛰어도 그렇죠. 내 시간을 넣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잘해서 단골로 소개해서 하면은 그거는 비용 없이. 비용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 못하면 나는 계속 그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추구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맞아요. 밑 빠지면 진짜 물 붓게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돈이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지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지 못하면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면 그거는 사업이
흑자 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예, 돈은 버는데 갑자기 뭐 목돈이 필요한 게 생기는데 목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목돈이 뭐 전세금 올려달래. 전세금 올려줬어. 예를 들어서 한참 전세금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려줬어. 뭐 올렸지. 내가 장사할 돈이 없어 그때.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셋째는 이제 검색 노출이 잘 되는가. 검색했을 때 내가 나오는가. 나오는가. 결국 안 나오면 나는 없는 가게거든요. 검색이 안 된다는 건 없는 가게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든지 검색을 시켜야 돼 내가. 물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보통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어디선가 나올 수는 있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의도하는 우리의 페르소나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내가 노출이 안 되면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든 사실 뭐 네이버에 꼭 플레이스가 아니어도 뭐 그럴 수도 사람들이 있죠. 검색하잖아요. 강의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사람을 유튜브에서 보고 바로 결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 진짜야? 사기꾼이 아니야?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은코치 사기꾼 아니야? 하고 네네. 쳐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냐? 있죠. 아. 했을 때 나에 대한 뭐가 나와야 보고 뭐 강의를 구매할 건지 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기꾼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노출돼야 된다. 무조건. 좋습니다. 특히 검색어에 노출돼야 된다. 네. 그리고 다들 놓치시는 건데 피드백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피드백이라면 고객한테선가요? 고객한테 리뷰든 뭐 고객의 소리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했다는 걸 알려라.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피드백을 플레이스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면 그게 리뷰가 되는 리뷰가 건가요?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거 될 수도 있죠. 고객의 소리에서 혹시 뭐 불편하신 점 이건 적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아무도 안 적을 수도 있죠. 뭐 네. 괜찮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 가게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는구나. 근데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예를 들었는데 했는데 너무 매워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디자이너가 미용사분이 너무 말씀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가 순한 맛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활용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내 플레이스의 소식에다가 순한 맛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문자 보내도 되고 전화번호 있으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게가 그렇게 해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개선을 한다는 거를 그 가게를 보고 이게 문제가 많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가게는 실제로 개선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개선하면 좋아지지. 세상에 개선하는데 안 좋아질 가게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또 사실 리뷰를 써달라고 하면 보통 리뷰에는 좋은 말만 써려고 쓰잖아요. 그쵸. 보통 그리고 또 리뷰를 만드는 게 이벤트로 만들어내니까 네네. 그러면은 피드백을 그 고객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처럼 있으면 그쵸, 되는 그쵸. 건지 거기에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쓰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쓰시는 분이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 쓰더라도 그런 걸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듣고 개선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이 들어왔으면 실제로 개선하고 개선했다는 것도 알리고. 그게 굉장히 사장님들이 안 하시거든요. 그런 걸.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대기업들이 하는 것도 보면은 네. 고객센터 거의 막아놓은 놈들이 있어요. 야 진짜 전화를 하려 해도 할 수도 없고 AI로 돌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손 안 낸다 소리잖아요. 그건. 근데 내가 문의할 일이 없어도 고객센터에 바로 1대1 해가지고 나와.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연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기업처럼 뭐 담당 직원을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사장님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리고 손님들한테 가서 뭐 그냥 불편 있으면 적으시면 돼요라고 해도 돼요.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선했으면 그걸 알리고 있는가. 알려야지.
혼자만 개선할 게 아니라 알려야 돼요. 네. 제가 이걸 했다고 우리가. 네. 그럼 중간 정리 한번 하면 첫 번째 단골 재방문율이 늘어나고 네. 있는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가 검색 노출이 되냐? 네. 세 번째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에 기초에 개선하고 있고 개선했으면 알리고 있나? 네. 또 있나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수익, 예, 그거 수익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아까 단골이랑 같은 게 아니었군요. 수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업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네. 장사로 바꾼 건데 인용을 해서 저는 그 말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거 사업의 철학이다. 맞아 사업의 네. 철학에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고객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직원도 모르고 고객도 여기가 무슨 가게인지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해요. 내가 돈동거리잖아요. 직원도 돈동거리고요. 내가 고객을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직원도 고객을 돈으로 봅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떤 느끼겠어요? 날 돈으로 보는 내가 호구된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걸요. 결국 내가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된다. 뭐 24시간 내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이걸 하면서 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나는 뿌듯하다. 이게 있어야 고객도 그걸 느끼고 직원도 느끼고 내가 또렷하게 방향이 있어야 직원들도 그 방향대로 가고 고객들도 그 방향을 보면서 여기가 이런 컨셉의 가게구나. 내가 이 컨셉을 딱 떠올리면 이 가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이거를 뭐 내가 누구인가 뭐 아니면 나는 언제 만족하는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페르소나부터 방향이. 시작해서 다 명확해야 되는 이유가 네.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그냥 지금 다니셨던 식당이든 미용실이든 뭐든 어디든 간에 기억나는 곳이 분명히 있고 기억 안 나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억나는 곳을 생각해 보면 또렷해요. 그냥 딱 또렷해요. 그 가게는. 근데 그게 사장님이 또렷해서 그래요. 내가 뭘 하고 뭘 하는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뭐 하나가 일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셉이 뭐 하나가 일치가 안 되는 게 없이 다 그 나름이 마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뭐 하나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두어도 뭔가가 이유가 있어 둔 것 같고 그거 같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저희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욕쟁이 할머니는 뭘 대충 해놔도 다 컨셉 같고 그냥 뭔가 이유가 있어 저기는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가게가 기억이 남는데 그건 그 가게가 또렷한 어떤 컨셉이 있는 거고 자기만의 그 장사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한 번 오고 안 가는 식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명확하게 지향하는 방향이 있느냐. 맞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 네. 내가 안 받아야 될 고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네. 제 고객은요 자영업 사장님이 아니고요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을 하려는 사장님이에요. 저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장님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공부를 스스로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게 낫지 할 생각이 없는 분을 내가 전환시키는 거는 사실상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돼도 문제고 맞아 대도 문제예요. 대도 컴플레인 다 할 거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네. 장사도 사업도 장사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뭐 제품이든 뭐 메뉴든 컨셉이든 그게 맞다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난 좀 별론데? 근데 하도 오라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거는 오히려 악플만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었나? 그 책에서 했던 것 같은데 좋은 마케팅은 내 타겟 고객이 아닌 사람이 보자마자 나 아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노우라고 하는 마케팅이 좋은 맞아요. 마케팅이다 맞아요.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와 너무 좋네요.